2026년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로 뜁니다. 집값은 폭락하는데 대출 이자는 치솟습니다. 은퇴 자금은 반토막 나는데 노후는 더 길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 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으로 치솟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에선 집과 직장을 잃었고 다른 쪽에선 헐값 자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2026년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폭탄,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한국 부동산 PF 120조 부실. 세계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설마 또 IMF가 오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환율 1,500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3단계 방어 전략까지 지금부터 15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26년 환율 1,500원 시대를 1997년의 악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는 왜 오는가? 누구는 파산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집과 직장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주식을 쓸어 담으며 평생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위기의 구조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분석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을 향해 다가오는 외부 충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 셋째, 이 2개가 만났을 때 환율 1,500원 시나리오는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넷째, 그 속에서 살아남아 오히려 불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식은 무엇인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폭탄, 외부 충격부터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로 뜁니다. 집값은 폭락하는데 대출 이자는 치솟습니다. 은퇴 자금은 반토막 나는데 노후는 더 길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 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으로 치솟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에선 집과 직장을 잃었고 다른 쪽에선 헐값 자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2026년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폭탄,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한국 부동산 PF 120조 부실. 세계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설마 또 IMF가 오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환율 1,500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는 3단계 방어 전략까지 지금부터 15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26년 환율 1,500원 시대를 1997년의 악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는 왜 오는가? 누구는 파산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집과 직장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주식을 쓸어 담으며 평생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위기의 구조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분석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을 향해 다가오는 외부 충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 셋째,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환율 1,500원 시나리오는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넷째, 그 속에서 살아남아 오히려 불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식은 무엇인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폭탄, 외부 충격부터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미국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대출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의 절반 이상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온다는 겁니다. 금리는 5%대로 치솟았고 건물 공실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재용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대출을 받아 놓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시작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 일본입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투자금이 일본으로 역류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0.25% 올렸을 때 미국 증시는 단 하루 만에 3% 폭락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폭탄, 중국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 비고이안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반도체, 화학, 기계. 중국 경제가 멈추면 한국 공장도 멈춥니다. 수출이 막히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이 세 개의 폭탄이 2026년에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전 자산을 찾는 돈들이 미국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환율 1,500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부 충격만으로는 환율이 1,500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경제 내부에 이미 균열이 생겨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뇌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120조 원입니다. PF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집이 팔리면 대출을 갚고 안 팔리면 부도가 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의 건설사들은 미친 듯이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23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되고 대출 만기가 다가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오는 PF 대출이 120조 원입니다. 재용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줄줄이 무너지고 은행 부실이 터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두 번째 뇌관, 영끌 쪽의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리가 역대 최저였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영끌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1% 되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금리는 4%를 넘었습니다. 3억 원 대출받은 사람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금리가 5%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하우스푸어가 깡통주택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뇌관, 가계부채 1900조 원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가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소비가 얼어붙고 내수 경제가 마비됩니다. 이 세 개의 뇌관이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오고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금리를 올려서 원화 가치를 지킬 것인가, 금리를 내려서 내수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환율은 1,500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2026년 어느 날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부도가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지고 일본은 금리를 1%까지 올립니다.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고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글로벌 자본은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로 몰려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들이 일제히 흔들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퍼집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 내부의 뇌관이 터집니다. PF 대출 만기가 몰린 건설사들이 재융자에 실패하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은행들의 부실 자산이 드러나고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빠져나갑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치솟습니다.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합니다. 이제 한국은행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첫 번째,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가계 부도와 기업 파산이 속출합니다. 내수 경제가 얼어붙고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기업의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터집니다. 라면 한 봉지가 2,000원, 휘발유가 리터당 3,000원을 넘어갑니다. 서민 생활은 더 피폐해집니다.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1,500원, 1,550원, 1,600원.
1997년 IMF 때처럼 순식간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방어에 나서지만 글로벌 자본의 힘 앞에서 역부족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하루에 100억 달러씩 빠져나가면 40일이면 바닥입니다. 이것이 환율 1,500원 시나리오입니다.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만나고 한국은행이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시장이 패닉에 휩싸이는 순간 환율은 통제불능으로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1997년 IMF와 2026년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 역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환율은 800원에서 시작해 2달 만에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6년도 그렇게 될까요? 비슷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외부 충격입니다. 1997년에는 태국발 아시아 외환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부동산 위기와 일본 엔캐리 청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듭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둘째, 내부 부실입니다. 1997년에는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부채 비율 400%, 500%를 넘긴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에는 부동산 PF 120조 원과 가계부채 1900조 원이 시한폭탄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 부족입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치 수입 대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4천억 달러입니다. 100배 늘었지만 글로벌 자본 이동 규모도 100배 커졌습니다. 하루에 1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0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 규모입니다. 1997년 한국은 GDP 세계 11위였습니다. 2026년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무너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입니다. 1997년에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부실 대출이 쌓여도 제대로 된 감독이 없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베이스 자기자본별 규제가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1997년보다는 훨씬 견고합니다. 셋째, 국민들의 대응입니다. 1997년 IMF 때 한국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26년에도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과 2026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공식을 풀어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폭락한 부동산을 샀고 바닥친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10배, 20배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폭락한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장 폴 게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위기라고 말하며 석유 자산을 매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와 GE 우선주를 샀고 마이클 버리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베팅해서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까? 위기는 자산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로. 아니, 반대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자산이 이동합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빚에 쫓겨 집을 판 사람이 있었고 그 집을 헐값에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1,500원이 오면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 미리 알고 준비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선택의 시간입니다. 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단계 생존 공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오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일부라도 상환하십시오. 특히 투자용 부동산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친구지만 하락장에서는 적입니다. 두 번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부동산에만 올인했다면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원화에만 의존했다면 일부는 달러나 금으로 해지하십시오. 주식 계좌가 있다면 방어주 비중을 높이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섹터를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때 가장 강한 것은 현금입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 살 수 있는 사람, 주식이 바닥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뿐입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쌓으십시오. 예금, 단기 채권, MMF 같은 안전 자산으로 준비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환율 1,500원 시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외부 충격은 다가오고 있고 내부 취약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환율은 폭발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1997년 IMF가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2026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공포 속에서 얼어붙을 것인가, 냉정하게 준비할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급등 시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업종별, 소득별 맞춤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